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저녁에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18대 선거무효소송 4년 4개월이 다 되도록 심리한번 열리지도 않고 있었는데 판결이 된다고 해서 불이 나게 성명서 발표하고 진짜 저희 급하게 기자회견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13년 1월 4일 날 선거무효소송을 접수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1차로 집어넣으신 분이 2,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2차로 집어넣은 소송인단을 인정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저께 저희가 급하게 사건 번호 같은 거를 이제 막 보면서 보니까 원고가 6,440명으로 이제 노출이 다 된 거예요. 정말 이거 3년 동안 원고가 6,000명이라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이런 파장이 일까봐 이것도 축소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도대체 제대로 된 대법원인가 싶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승태 대법원장 캐비넷 안에 우리 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송의 그거를 권한을 맡아서 심리를 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분 대표님과 최상영 사무처장님이 서울구치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구치소에 있으실 때 제가 대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걸려도 안 오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오더니 대법원장 캐비넷에 서류가 있어서 오늘 못한다, 못 가져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시죠? 근데 제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를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성명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4년 4개월이 되도록 저희도 이렇게 소송이 열리지 않을 거고, 심리 한번 제대로 열리지 않고 판결 선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명서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플랜이라는 그 다큐가 나와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거는 전산 선거 때문이거든요. 전산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저희가 선관위 공문서로 입증을 했고, 그리고 최성년 사무처장님께서 미분류표 분석을 8개월 동안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역으로 미분류표 통계를 역으로 해서 1.0이던 1.5 K값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값은 상관이 없고, 전국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은 조작이다라는 그 얘기를 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서 또 멘붕의 시대 일부를 4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싸움과 상황을 다큐로 만드신 권혜명 감독님이 계시는데, 지금 또 일부가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2013년도만 해도 2부가 나왔고요. 2014, 15, 16, 17까지 해서 2부가 또 나올 건데,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걸 굳이 쓴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큐가 나옵니다. 기술자들이라고, 대법원이 소송 사기를 친 전자기표기 이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자들에 대한 다큐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또 이남정 열사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분신을 하셨던 이남정 열사님에 관한 또 영화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6,644명, 왜 또 더 많았지만 6,644명의 원고가 대법원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다큐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부정선거에 대한 책은 5권이나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비롯하여 이렇게 4년 4개월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언론은 많이 입 다물었고, 사실 오늘 기각이 되던 인용이 되던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기자님들한테도 많이 보냈는데 많이 안 오셨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도 막혀있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끝까지 전산선거 바꾸고 투표소 수개표 만들고, 여기 지금 송태경님 투표소 수개표 국민운동본부 나오셨는데, 정말 올바른 제도로 바꿔서 여야 보수 진보 관계없이 똑바른 제도가 돼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부정선거 시비 없고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기자회견은 대법원 규탄이고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인단 원고는 지금부터 4년 4개월 전인 2013년 1월 4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선거법 헌법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의 심리 주심법은 대법원의 사건 2013 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 실제 소송 참여한 국민은 3만여 명이 되고 대법원 민원실의 소송 연속 접수 건수 위헌 행위로 실제 접수 국민 소송이 2011명의 국민분들을 대표하여 헌법 제1조 2항의 모든 권력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전산개표 조작,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득표율이 51.63대 48%의 최종 입력 시간이 대통령 선거 전날 2012년 12월 18일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5조를 보면은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법령과 공직선거법 178조 4항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인공조작 개표 상황 공문서 등의 모든 사실적 증거로 인해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진실로 드러났사 이러한 사실 앞에도 양성태 대법원장과 동료 대법관들의 4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 대한 일관된 일심동체로 공직선거법 224조와 225조 등을 위반하여 무심리하면서 계속 직무유기를 해왔다.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인단에서 제소한 소송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을 묵인하고 위헌 강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인 대통령 직무직 집행정지 신청의 부정선거 국가내란범 피고 박근혜의 위헌 탄핵 인용 파면으로 헌법내란을 시작하더니 예상은 해왔지만 끝내는 공직선거법 헌법 제224조와 225조에 따른 헌법준수의 심리재판의 속행도 개정하지 않은 무심리 상태에서 위헌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기간 중에 위헌 각하 판결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방적인 위헌 각하 판결 선고는 결코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첫째, 선거무효소송인단의 판결 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13인의 합의체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대법관 정족수 미달이므로 판결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헌법 제225조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헌하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소장이 제기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심리 속행이 없는 위헌 각하 판결을 위한 재판 개정을 연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므로 오늘의 위헌 각하 판결 선고 재판은 절대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셋째, 양승태 대법원장과 동료 대법관 전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헌법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소장을 받아 재판을 처리하는 수사법원이며 또한 오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재판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직선거법 헌법이 부여한 헌법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제소받은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의 신속한 심리 속행과 판결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소장이 되게 된 2013년 1월 4일부터 오늘의 일까지 단 한 번도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은 것은 위헌 행위를 지속하는 직무유기 태도를 유지하였으므로 위헌 각하 판결 선고는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끝으로 4년 동안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 속행과 선거 무효 당선 무효 판결을 위해 부정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이 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정부 상태의 위헌 헌법주의자들입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관건건건 국가기관 총동원 전상개표 조작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그 증거는 저희 소송인단 카페에 산더미처럼 증거가 쌓여있다. 그 사건 번호는 2013 수 18 사건이다. 이로써 지금의 5천만 대한국민은 위헌 탄핵 인용 파면 이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하였기에 지금은 1910년 갱술 국시 때와 같이 2017년 위헌 탄핵 헌법 내란 멸망으로 사실상 정류국치 상태이며 5천만 대한민국민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즉 유민이 되었다. 5천만 대한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용언론과 어용시민단체들의 헛상뿐인 대세와 그들의 구호에 의존하지 마시고 민중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시조인 우남 이승만이 맹목적 지지와 식민사관 파시스트 진영 논리로 만들어 씌워놓은 체면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 가면을 벗으셔야만 5천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로소 18대 대통령 전상개표 조작 부정선거의 사실과 진실이 보일 것이고 저희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단체가 지난 4년간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 회복을 위해 외쳤던 대법원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속행하라라는 단 하나의 구호가 들리실 것입니다. 4.19 민주혁명과 5.18 광주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98년 헌정 역사 중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흘렸던 피와 대한국민의 염원은 역대 정부의 주권 찬탈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지속된 역대 정부의 개표 조작 부정선거로 인해 모두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치고저의 법령을 위헌한 채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 시에 계속해서 전산조직을 개최하여 전자투표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나라 사업부에서 불법으로 위헌 사용되며 각 선거소송에서 판례가 만들어져 이어져 내려오는 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이 나라의 주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오는 부정선거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5천만 대한국민 여러분, 저희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권과 참정권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고 정당과 정치인과는 관계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속과 멸망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 박근혜와 공동정범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 직위를 해제하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총기에게 공조하고 실행한 공동정범들을 모두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국가내란죄 공동정범인 내무부 장관 최인규처럼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 신분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재심 신청 소장으로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위헌 각하 결정 신고를 앞둔 오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권과 참정권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재판 속행 촉구를 위한 민주주의 회복 촛불을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손에 들고 외쳐주십시오. 헌법 제1조 제2항 주권과 모든 권력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명령한다.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 제18대 대선 무효소송 위헌각하 계획 사법살인을 규탄한다. 위헌 각하 판결을 즉각 중단하라. 제18대 대통령 전상개표 조작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 총격 이명박을 전직 대통령의 직위에서 직위해제하고 공동정범인 김능한, 김무성, 월세훈과 협조자인 김용판, 박성춘 등을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하라. 위헌 직무유기 양성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 양성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위헌 각하 법살행위를 중단하고 주권과 권력의 주인인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복복을 벗어라. 2017년 4월 27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 김필원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10시 지금 5분 전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시고요. 일단 들어갔다가 기각인지 뭐 인용인지 이제 판결 보고 다시 나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여기 같이 찍은 거. 큰 앰프는 어디 있어요? 큰 앰프. 계속 찍은 거예요. 정답 무효입니다. 그것도 무효입니다. 예. 왜 그런다면 선거법을 위반한 법을 위반하고 나서 그걸 숨기면서 판례를 조작해 놓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은 5월 9일에는 지금 뭐 해야 되나 수개패라. 그러면 전자개표 빼라. 전자개표 빼라. 19대 대선 자체에 법원 안 고치고 우리 최고원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부정 시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러면 집행 부정선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19대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집행금지 가처분 아니, 시점에 가만히 집행금지 지금은요. 그 중앙선관위에서 너무 달라요. 중앙선관위에서 수개표를 하고 전자개표 하는 걸로 해놓고는 거꾸로 전자개표를 하고 수개표를 한 대는 안 수개표를 한다. 하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인정하실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개표를 먼저 하고 전자개표를 쓰면 전자개표 인정할 수가 절대 있어요. 안 돼. 전자개표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면 안 아니 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18대부터 부정이면 19대 대통령 선거도 자, 거기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집행정지 월 처분해야죠. 수개표를 한다면 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행정지 수개표를 먼저 하고 더블렛처럼 이제 법상 지금 법을 고치려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법대로 이제 고치거든요. 못하게 돼 있어요. 법, 이제 수개표를 저거만 이제 원래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법에 네. 수개표를 하고 전자개표를 쓰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전자개표를 쓰면 수개표를 안 합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참관을 직접 가가지고 카메라 대놓고 보면 안 합니다. 직원들이 사람이 어떠냐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기계에서 판결 이제 종이가 나왔잖아요. 자, 아니, 그렇게 우리는 운영해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선거 관리도 행정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주체, 내용, 방법 이런 것이 전부 다 보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수개표하면 괜찮지 않냐? 물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법상 궁금한 거예요. 수개표 한 가지만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네. 전자개표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보조입니다. 뭐 보조가 하면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보조거든요. 그러니까 19대는 자, 인정보다 법률적으로 성립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자체 말은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선거체제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의 여보세요? 범죄 집단입니다. 집단돼가지고 주체가 자기들은 불법한 버틸 수가 자들이 없죠. 지금 여보세요? 인정도 안 줄 바 아니라 한번 수개표 하자 해보죠. 그러면 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광동원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하자고 법을 했잖아요. 다 묵살했잖아요. 자, 잠깐만요. 네, 그 절차에서 저도 소송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 의견을 두 가지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우선 19대 대선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무효가 19대 대선 무효 자체도 같이 주장하고 계시는 여기 예,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아니, 19대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19대가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당연히 하는 거고. 선거 제도가 바꾸지 않으려는 할 거라는 거죠. 법을 위반한 절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한다 그런 거 주장보다도 우선요, 19대 대선이 무효인 이유를 내가 말할게요. 그거를 우선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이미 다 객관적으로 모든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연기를 4년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한 자체를 이미 법원 스스로가 법을 안 지켜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각하를 해서 불법한 처분을 한 겁니다. 판결을. 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19대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정확히 법적으로 말하면 18대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19대 대선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있어요. 특히 언론이 같이 부안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19대가 아니에요. 18대 보선이지. 그것 자체를 언론이 분명히 이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5년이고 그건 보궐선거. 준하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18대 준하는 대선을 진짜 영자 기명종. 기명종이에요. 들어보세요? 맨날 들어본 것 봤잖아요. 같아요. 예. 원래는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거리되면은 60일 이내 선거를 지금 하던 이거를 공직선거 취재를 해야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기 때문에 탄핵하고 나서 바로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해도 저기가 그 명함을 못 가졌어요. 60일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나는 이제 구국신천이었는데 공동대표인데 지금 요 명함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우리 잘 알고 명함이 어떻게 있네. 되세요? 잘 알고 있네. 90년 공동대표고요. 네. 현재는 제가 상임대표입니다. 네, 성함이 기자 여기 있잖아요. 네. 기자, 명자, 네. 종자. 그다음에 명종, 18대 무효 소송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6천 명이 넘지만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두 분들의 그 전적으로 난 동의합니다. KBS에서 소송 내용을. 이때까지 늘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데 오늘 선거- 이제 선거만 바로 하도록 어떤 취지입니까? 해야 저는 돼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하 판결을 보고 이제 원고 단순히 취재하시는 겁니까? 네, 네. 보도가 됩니까? 저는 그게 저희는 궁금합니다. 오늘 기사 써야 돼서 이거를 이제 왜 되냐면 19대 어디 대선이 줘요? KBS. 검증이 없으려면 KBS. 전 KBS 아닌데 아닌가? 오마이뉴스. 아 오마이뉴스. 그 검증이 없으려면 KBS는 갖고 네. 적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면은 수개표를 반드시 해라. 또 보조로 전자개표는 사용 안 해도 된다. 법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조라고 하면서 그게 주가 돼가지고 개표사항표가 결정이 돼서 나오는 게 문제라니까요. 자, 간추려 봅시다. 네. 우리가 18대 대선을 무효 소송하는 이유가 이미 객관적으로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났어요. 그것이 첫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법원의 태도예요. 법원이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려면은 6개월 이내에 그걸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180대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안 했단 말이죠. 4년을 끌다가 이제 와서 각하를 했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아니 법에 집행하는 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19대 대선은요 분명히 18대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입니다. 이것을 언론이 분명히 터뜨려줘야 돼요. 이건 주가 뭐고 하면은 보도로 나가신 우리가 요구사항 뭐고 하면 이거를 과거 체제를 18대 체제라면 또 부정선거가 된다. 그러니
바꿔서 법대로 네네. 수개편 해라. 네, 분쟁이 그게 많으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신 수개편 거죠? 해라. 네. 하면 되지. 왜 선관위가 거짓말이냐. 더 플랜도 나오고 뭐 예. 멘붕이 시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예. 다 나왔는데 왜 그러냐. 너가 그런 것 같으면은 끝장 토론이라도 한번 해봐라. 네, 이때까지 네. 너 끝장 토론을 다 거부했다 하니 예, 예. 너의 진정성은 없다. 네. 법원은 뭐냐. 불법 세력에 이따까지는 그런 네, 네. 하수인이다. 네. 이랬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한번 쳐버려요. 쳐버리고 후보자들 정신 차려라. 선거해봐야 뭐하냐. 15명 뭐하느냐. 15명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잘하자. 좀 해라. 그 삼권 분립. 그러자. 자, 삼권 분립에서요. 법원만 똑바로 서도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습니다. 전 한 말씀만 더 그것만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19대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8대 대선을 묻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급하게 각하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뭐냐면 19대를 정당성을 부여하려니까 18대를 그렇게 얼렁뚱땅으로 하는 자체가 지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거죠. 지금 양승태 이 대법원장이 이거 황교안 권한 체제하고 결국은 사드 밀어붙이고 미국이 대선 개입하고 이거 18대 대선은 이렇게 뭉개고 이러면서 19대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교수님 어디서? 아 저는 선거소송인단의 강동진 아, 안단태 사람.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쪽으로 가시는데? 우리 정문으로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정문으로 가요. 우리 정문으로 가야 돼요. 예, 정문으로. 검찰, 저기 뭐야, 어디야? 민주주의 하러 갑시다. 검찰청의 아니신가? 법원이신가?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뵀는데. 예, 그래요. 근데 법원에 근무하고 계셔도 우리가 무슨 주장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알죠. 예. 이게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니까. 양승태 캐비넷 안에 들어있었고 이 대법원장 양승태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 부정선거를 묻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결국은 검찰도 그래서 묻을 수밖에 묻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오늘 김필원 대표님 네, 이 선거 무효 소송이 각하가 됐지만 이후에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헌정 중단 상태의 이성을 오늘 대법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각각 판결을 함으로써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엊그제 우리 회원들로부터 오늘 2017년 7월 27일 10시에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박훈 선거소송 대리인이 실은 4월 20일 날 통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소송 대리인은 일반 본론 재판에는 와서 충실히 변론하지만 선거 기일에는 통상 거의 100%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께서 우리한테도 통지가 된 걸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 안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합의체에서 선거 소송에 대한 재판장으로서
마땅히 인용 판결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선거 무효이다. 그리고 그간 약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본안으로 한 신청 사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7건을 지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모두를 인용 결정하는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 2부가 재판부 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석 주심이 재판장 대리해서 재판했고, 조희대, 박상홍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이미 파면으로 자격이 영원히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재판부 구성이 안 된 거죠. 그럼 이 자체가 부적법 절차에서 각각 판결 선고는 무효입니다. 또 양승규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 안 한 것도 그 하자로서 부적법 절차의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이 위헌 규칙으로서 위헌 심판 신청을 한 이 건에 의해서 이로 인해서 모든 선거소송, 국회의원 대통령 소송은 반드시 대법원장 이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거소송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타 행정소송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소송을 제일 먼저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리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것도 불법이고 등등. 그런데 이런 등등 이유로 해서 지금 저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20대 국회의원 무효 선거 소송, 또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다 재심 손장을 넣어서 또 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끝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정 이 사법부 불법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률적 증거도 충분합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고, 단지 저희가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로 시작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각 시군구 등 법관 300여 명이 부정선거를 장기간 해오고 있는 이 체제를 반드시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각 판결한 것은 실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모든 부정선거 준비 증거가 다 확보되고 법률적으로 증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장 양승태 등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기정사실로 드러나고, 이 모든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에서 가짜 헌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엉터리 헌정질서 파괴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차가우게 깨달아서 나라를 바로잡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야 된다는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모든 관심 있는 회원들과 국민들이 합쳐서 모든 분에 알리고 하루빨리 그렇구나, 내가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 국회의원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으로부터 속았구나.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나서서 헌법 제1조 1항 내가 권력의 주체로 수인으로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나서자 모이자. 자, 너희들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새로운 헌법 체제에 하에서 새로운 정당, 새로운 헌법기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알아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영수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KBS, SBS 뭐 다 취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애정된 각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촉잡할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해오셨는데 마음이 촉잡하더라도 마음을 잘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개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끝까지 우리는 국민들하고 함께 간다. 언젠간 이 진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설득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요번에 각하 오늘 판결을 받고 나서 더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냉철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재심을 하고 또 하면서 19대도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은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원고를 모집하고 해서 또 19대도 당당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한영수 대표님이 아까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듯이 더플랜에서도 일단은 전산선거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19대에 문제가 있는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전자개표기 뒤로 갖다 놓고 아예 쓰지 않는 건 더 좋고 수개표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9대 선거가 탄핵 인용 후에 60일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정치적인 거잖아요. 19대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은 아까 김영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18대 재선거 우리 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8대가 다시 치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완전히 도와주고 있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19대 대선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금 이렇게 각하 판결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면서 넘어간다는 것인데 박근혜 부정당선번 맞고 부정정권 탄생된 거 맞죠 여러분?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이미 시작됐는데, 18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과 모든 국민들이 가능한 한 19대 선거에 참여해서 참관이든 등등해서 개표 현장을 자세히 살펴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체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들은 똑같이 18대와 더불어 선거소송인단을 신청받아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8대 대선 선거 부정을 책으로 내신 김을 목사님 서산에서 아침 일찍 오셨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법원 그 창광기를 보면서 30초 걸렸습니까? 판결하는데 20초도 그냥 각하한다 하고는 그냥 덮어버리고 도망가듯이 가버리더라니까요. 내가 가보니까 저것들도 조금 마음에 찔리긴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년 3개월 동안 뭉개다가 재판이 어떻게 변론도 없이 변론 없는 재판이 그게 합법적인가요? 아니죠. 한 번도 변론도 없고 원고를 불러갖고 재판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통보도 원고한테 하지도 않고 그 박훈 변호사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제 저녁이요. 그제 저녁에 처음 알았어. 근데 그걸 더 보면서 세상에 이리 큰 재판을 하면서 원고한테도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뭔가 그것만 해도 이들이 지금 범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최고의 사법기관이 이 중대한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무슨 날치기도 아니고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몰래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사법기관의 권위라는 것이 도무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법기관이 아니요.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하나의 하수적인 그런 하나의 권력기관인 것 같아요. 국민들을 그냥 개, 돼지 취급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료를 제출하고 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으면은 최소한도로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심리를 열어서 정당성을 한 번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들어는 보고 선고 판결을 해야 그나마 법을 좀 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거는 그 엄청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도둑이 재벌 지린 듯이 선고 기일만 정해서 통보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 우리나라가 이 사법기관 대법원이 이게 썩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8대 대선 이 명백한 선거 무효를 이제는 법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뼈저리게 느끼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갖다가 직시하고 국민 주권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 대선 부정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대선 부정에 대한 촛불을 좀 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심리를 열었다면 자기네들이 각하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니까 열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목사님 말씀대로 최소한 심리는 열어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저는 또 볼 수 있습니다. 8개월 동안 밤잠도 못 자면서 리블루프 분석을 하셨던 최성량 사무처장님 오늘은 꼭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 최성년입니다. 저희가 2013년 1월 4일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옳고 그름 그리고 누가 진실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센지를 지금 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플랜에서 최근에 개표 부정에 대해서 의혹이 폭발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갑자기 4월 19일이었죠. 또 그게 18대 대선 재검표를 해보자 제3기관을 통해서 재검표를 해보자 하는데 사실 지금 투표지가 보존이 돼 있는 것도 원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선거 후 1개월 후에 폐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선거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투표지가 보존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기자회견으로 그 사실을 은폐한 겁니다. 그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만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18대 대선 때 대한민국의 비밀경찰 국정원이 완전히 그러니까 설쳤죠. 선거 훌리건처럼 설쳤고 또 중앙선관위에서는 불신의 대상이 심각한 불신의 대상인 전자개표기 사용을 또 이번 선거에도 고수를 하고 있고 또 부정선거라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면 대법원은 또 배째라식으로 재판을 안 할 게 또 뻔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또 투표하고 하는 거 너무 염치 없지 않습니까?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19대 대선 소송 모집한다고 했는데 18대 대선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는 19대 대선이라고 지금 탄핵 후에 지금 선거 치르고 있으면서 이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심리도 없이 판결하면서 18대 대선을 묻어야만 했고 이제 19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그렇게 면죄부를 누구한테 줬어요?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이 국정농단 그리고 부정당선이 된 이 박근혜 이 정권에
때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정농단으로만 처벌을 하게끔 해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양승태, 최소지 게이트 하나의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지금 사드를 밀어붙이고 미국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 이 사람들이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 두 사람이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겠고, 저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다는 분 한 분 계시고, 나는 정말 이 말은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 잠깐만, 투표소속개표 운동본부에 송태경 씨 좀 발언 먼저 하고 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오늘 각하 결정을 내린 거는요,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엄청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뭐냐면은, 박근혜 지금 가짜 하나 구속된 거 외에는 그대로예요. 양승태도 그대로, 황교안이도 그대로, 검찰총장도 그대로, 장관들도 그대로 다 있어요. 선거관리도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인데 부정이라고 얘기해봤자 전달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작이, 여론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러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각하시켜서 박근혜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면서 거기에 이익을 얻는 사람, 최소한도 그거를 허위무사해 줄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이제 조작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지금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변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이렇게 사법폭력, 그다음에 국가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심 신청을 하셔서 법적 투쟁도 하시고, 저는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대선 선거무효 소송은 여기 와서 저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미 만약에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면 누구야 서석군이 이런 사람들 이미 선거무효 소송 준비하고 있고 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다 복합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완전히 시궁창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지금 오늘 이렇게 이거 다 예측하셨던 것들이니까 각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구속을 외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비리 문제도 해야 되지만은 결국 이제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이명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에 대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이제 대통령으로 또 만들어내느냐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작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네들을 빼고 제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명박 구속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나면서 촛불광장에서 그것이 이 촛불이 지금 켜지기를, 그게 하나의 그런 전략적인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명박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먼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람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인 것 같고요. 양승태 하나만 패도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되네요. 양승태, 그리고 황교안, 필이 내리고 이명박까지, 그리고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있죠? 저희 부정선거 100세에도 김무성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도 필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씨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7대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로서 본선거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했던 김영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헌법 제안 시민연대라는 민초로부터 출발하는 헌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그 과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은 촛불은 다시 켜져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들이 참고 참다 못해가지고 이미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가짜 당선이 나온 직후부터 촛불은 켜졌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로 그 촛불을 꺼버렸죠. 그래서 다시 그 세월호 사건이 또 다시 촛불을 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제 19대 대선이 아니라 18대 보궐선거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부 그 법적인 논란이 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것도 헌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통령 임기가 파면으로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 하루 차이가 있더라도 분명히 보궐선거지 19대 대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과 거짓이 관계가 분명히 명백하고, 또 저는 유권자로서 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했던 유권자로서 그 개표되는 방송을 초저녁부터 새벽 끝날 때까지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 개표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저는 반드시 처음부터 미리 잠을 자두고 개표가 시작되면 새벽 끝날 때까지 반드시 투표를 지켜봤어요. 두 개표를. 그런데 이 유독 18대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0% 60%도 채 개표가 안 됐는데 벌써 당선 확정이 발표가 되면서 이 개표율의 그 보도가 참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그럴듯하게 일정한 비율로 계속 발표가 되더란 말이죠. 그건 저는 이미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들을 개표 방송을 봤을 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거 참 완전 장난 개표구나. 그걸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김필원, 한영수 두 분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다 밝히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뭡니까? 이 모든 거짓과 진실이 싸우는 이 현실에서 우리 각자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이냐? 우선 법원은 법원대로 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심리도 한번 안 하고 대법원에서 무슨 도망가듯이 하루 전에 그 통보도 아니고 그냥 공표를 해놓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공표해놓고 판결을 진행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 오적, 총감독 이 아무개, 그 다음에 기획한 국정원장 당시, 또 집권당 가짜 당선자를 배출시킨 그 선대본부장 김아무개, 또 이러저러해서 선관위장 김아무개, 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이 5명의 부정선거 오적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규명하고 이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사회 학자의 그 공약인데,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자꾸 이렇게 무시당하고 파괴되고 이 법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되고, 더 멀리는 우리들의 후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억울하고 고통받고 호소할 데 없는 그런 비참한 국민이 됩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도 이 억울한 재판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이 순간에도 저쪽 법원 동문 쪽에서는요, 이 억울한 재판으로 해서 가족들이 완전히 생계를 다 파산당하고 거기에 항의하면서 개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개인 시위가 1년 내내 거의 끊이질 않아요. 이게 나랍니까? 삼권 분립에서 최소한 법원만이라도 똑바로 서야, 또 법원만이라도 똑바로 섰더라면 결코 나라 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아무 힘도 보탤 수 없는 분은 촛불로서라도 힘을 보태시고요. 뭔가 전문성이 있고 나라를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국민이라면 이런 엄청난 참담한 거짓 사기극에 여러분들이 나셔서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침묵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할 때 그 화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억울한 꼴 당하면서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아버지는 흑수저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원망 듣기 싫으시다면 촛불 들고 나오세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선거무효 소송이 2천여 명이 1차로 들어간 사람들만, 1차로 들어간 사람들만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저께 저녁에 막 급박하게 막 알아보느라고 사건 진행번호 막 이렇게 해보니까 원고가 6,644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이. 얘네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6,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6,644명, 그러면 이슈를 받을 것 같으니까 축소를 시키고 있다가 이제 후다닥 심리 없이 판결 선고하면서 이제서야 노출을 시켰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이딴 식으로 하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를 지금 1000일이 가깝도록 지금 5월달이면은 1000일이 다가오고 그때 뭐 삭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삭발하셔야 되나요?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기분 나쁜데 마이크를 잡으면 안녕하십니까? 나는 이런 동지들을 볼 때 나는 도대체 의심이 갑니다. 오늘같이 기분 나쁜 날에 안녕하십니까? 어째 말이 나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은다고 우리가 또 파악고 누르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니 세상의 법에 대한 문외한이 봐도 아무리 봐도 이 법은 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진짜 개 같은 법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작년에가 100년에 제일 더웠답니다. 그럴 때 거기 강화문에 앉아서 갔다가 이 정의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아니 그 햇빛에 앉아서 보다 질 까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갔다가 부정선거를 했으니 국민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서 지금 오늘이 976일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지내가면서 나한테 그래요. 어르신 덕분에 갔다가 박근혜가 구속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구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촛불들이 구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또 미루면 안 되고, 우리는 시작으로서 지금 또 이것들을 이대로 두면 우리는 영원히 병신 선조가 되고 내국노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또 갔다가 1000만 이상 촛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내가 생각을 했다 깜빡했네. 한 말씀만 더. 예, 우리 기자님 그리고 프로듀서님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JTBC 손석희 앵커님이 한 번만 다뤄준다면 나는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JTBC 손석희 앵커님이 한 번만 이 사건을 다뤄달라, 제대로 우리 맞춰서. 네, 저희가 4년 4개월 동안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JTBC를 뭐 안 찾아갔겠습니까? 안 찾아가는 데가 없이 다 찾아갔고요. 그나마 김어준 씨가 더 플랜이라는 거를 나온 거는 우리의 자료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야기를 많이 담아줬고 또 더 플랜으로 또 이슈가 됐던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오늘 우리 할 말 많잖아요. 말하실 분들 시간 제한 없이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소송인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전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하셨고 지금 보신 대로 대법원에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심리 한번 하지 않고 변론 한번 잡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2015년 1월 서울 고등법원 판결까지 해서 20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18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으로 자행됐고 따라서 무효라고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그때 이미 이 대법원은,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분명했었지만 그때 대법원은 이미 이 소송을 진문개고 이렇게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 각하 판결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선거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바로 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로서 개표 결과를 사전에 조작해서 결과를 꾸며낸 개표 조작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표 조작 부정선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전과 그 후 지금까지 벌였던 모든 중요한 국가적 범죄의 바로 중심고리로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벌였던 그 수많은 국가적 범죄, 심지어 4대강으로 이 땅과 생명을 모두 망가뜨린 그 범죄, 그리고 18대 대선 개표 부정 선거, 그리고 거짓 대통령으로, 가짜 대통령으로 내란 사범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올려놓고 세월호 기획 학살을 벌인, 이것도 바로 18대 대통령 선거를 덮기 위해서 저지러진 학살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르스를 조작시켜서 또 덮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탄저균을 미군을 통해서 몰래 들여오고, 이 모든 짓들이 바로 18대 대통령 선거, 그 개표 조작 부정선거,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오늘 바로 각하 판결을 내린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이것과 중심고리로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오늘 각하 판결을 내려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조작 부정선거를 영원히 덮으려고 그 마각을 드러냈지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덮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의 모든 씨알들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한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으면, 개표 조작 부정선거였다는 그 사실은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8 대선 부정선거 국민특검 실시하라! 실시하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19대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18대 대선은 재심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엄청난 많은 압박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이야기는 공익의 이야기고,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싸움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득이 하나도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핍박이 들어왔으면 핍박이 들어왔지 저희한테 사익으로 돌아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당시에, 그리고 2014년 방송에서까지, 아프리카 방송에서까지 개표 조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국정원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들을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야당 쪽에서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더 이렇게 할까? 총체적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은 당연 들어가 있는 선거 소송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묻으려고 할까?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거를 느꼈고, 진짜 이 다른 것을 옳고 그름을 보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오늘 저도 아까 방송하면서 좀 많이 울었는데요. 되게 아직도 또 싸워야 되느냐, 더 싸워야 되는 이 사실에 또 지나간 세월과 또 싸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울컥울컥
오늘 네, 당연히 우리가 끝까지 가야죠. 오늘 난 이 말 안 하면 밤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랜 싸움을 시작한 여기 야생초님. 예, 야생초 박fun대입니다. 카페에서 독일 선거 절차 도우미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참, 우리 주변에 참 너무 악마 천사가 많다, 걸 느꼈습니다. 이제, 판결은 났지만, 저는 제 목표가 투표소 수개표, 독일 연방과 지방선거 같이 국민을 위한 선거, 투표, 개표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묵묵히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각하 판결은 무효입니다. 우선 절차 위반이고, 그 다음에 현행 법률 위반으로서 법원이 법원 스스로 지켜야 될 법률을 반하여서 각하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 각하 판결 자체를 저희들은 무효로 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심할 거니까 싸움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선거소송인단으로서 되게 오랜 싸움을 하신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장승호 씨. 네, 장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오늘 결국 대법관이 대법관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법원은 범죄 조직의 최고위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선거소송인단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결로 또 현재에서 우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역사책에 간신히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야 법관 13명은 이 시대의 간신 중에서도 간신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혼자 밑에 자기 후손들이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이 시대에서 최고의 간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역사책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생각은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간유절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배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길들여져 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서서히 바뀌질 겁니다. 우리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중앙 집권제 체제에서 상공업 시대로 바꿔가기 때문에 점차로 우리 권력은 약해질 것이고,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로서 점차로 자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정부패는 점차 없어지고 나아질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최소 500년 이상의 우리 사회 전통을 이렇게 부정부패에 찌들고 무감각해진 상태지만은, 앞으로 이건 점차로 또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압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옆에 지나가시다가 이거 저희 기자회견 보시면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아까도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18대 선거 개표가 바로 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은 국정원, 검찰, 대법원 모두가 다 덮어버리고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은 60년 동안 길들여졌습니다. 이 독재한테 영원히 길들여왔어요. 우리 영원은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인권법 협회에 인권을
주장하는 우리 인권협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절기를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노예를 만들었어요? 저 양승 지국에 거짓말 없이 착한 국민들이 저 독재한테 길들여졌어요. 왜냐? 얘네들은 말을 안 들으면은 출제를 못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만이 출제를 하는 이 정부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지네들만 민주주의예요. 지네들만 민주주의라고. 우리 국민이 80%가 우리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밀란을 해야 됩니다. 밀란. 국민들이 곡괭이 삽을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까지 싸우고, 김필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혁명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4년 4개월이 되도록 심리 판결 없이 심리 없이 판결 선고하는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부정선거는 하나입니다. 공직선거법대로 안 지키면 부정선거입니다. 공선법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표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시험 볼 때 컨닝하면 실격이듯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정을 동원했다면 부정선거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입니다. 그것이 법의 이치입니다. 대법원은 그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해도 이렇게 대법원이 막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6,644명의 원고도 무시하며 4년 4개월이 되도록 재판을 지연하다가 4월 27일 대법원 1호 법정 오전 10시에 심리 한 번도 없이 판결 기일을 하고 오늘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13명 판사를 직무유기 고발하고 선관위를 고발을 해도 조사도 하지 않고 2년 넘게 질질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선거 시비를 이렇게 묻을 겁니까? 윤정은 시발단 이사사무소 설치도 처벌되었고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였지만 그것은 선거 무효 소송에 영향을 끼치기에 막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선관위원장들이 사법부 판사들입니다. 부정선거 시비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오늘 선거 무효 소송 2013수 18 판결 선고를 각하 처리했지만 당장은 힘으로 권력으로 주권을 말살할지 몰라도 사필 규정 당신들이 뿌린 만큼 당신들에게 그대로 갈 것입니다.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동안 선거소송 서류는 양승태 캐비넷 안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선거소송은 국민소송으로 방송 신청도 해놓았고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대법원 양승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사찰을 당하고도 법치를 무너뜨릴 생각입니까?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구속되어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불법 방송은으로 임명된 황교안 권한대행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벌되지 않는 한 우리 주권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삼권 분립이 무너졌고 국회는 당 이득에 휩싸이고 국민들만 죽어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온 국민이 인지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은 선관위 공문서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법치를 세우고 이 나라의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2017년 4월 27일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6,624명 일동과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호 몇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한 번도 없이 판결 선고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전산선거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하라! 네, 장기간 고생하셨고요. 에? 아, 각하무요. 대법원은 오늘 선고 각하는 무효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두서없이 기자회견 했는데요. 장기간 고생하셨고, 저희 너무 아침부터 고생했기 때문에 저쪽에 서초역 1번 출구 가시면 밥을 먹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서초역 1번 출구로 다시 모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시가 다 되도록 각하는 됐지만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8대 대선은 재심을 청구할 거고요. 오늘부터 19대 대선에 대한 전산 선거를 하기 때문에 19대 대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인단을 오늘부터 또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표소 수개표가 되는 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발 좀 전산선거 얘기하고 개표조작 얘기하니까 국정원이네 뭐네 그런 걸로 좀 사람 좀 몰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국정원이라면 우리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저희 진짜 돈도 없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많은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공익의 문제지 사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얘기한다고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고 국정원이 돈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국정원이 돈 주겠냐고요.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한데 정권이 불리한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19대 대선 무효소송도 진행할 거고 18대 재심도 같이 할 겁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대법원이 이렇게 법도 안 지키고 4년 4개월 돼서 이제 심리 한 번 없이 판결한다는 것은 지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